나뭇잎 사이로 그 찬란함을 빛내는 햇살, 그리고 향긋한 바람결. 자연의 청량함과 따스함을 담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득하는 권태경 작가.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늘 문학과 함께하며 기억하고 생각한 권태경 작가. 작가의 시간 속에서 의식은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흔적은 경험을 쌓아가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.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진 그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은 프로이트하고 라칸이에요.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프로이트는 물론 그 이전에도 인문학자이면서 자연과학자입니다.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니까요. 마음은 인문학이건 자연과학이건 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잖아요. 그래서 그 프로이트가 인문학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였거든요. 제가 대학원에 프로이트 원문을 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특히 이제 뭐 연애를 하거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심리, 그 분석하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자기 얘기였다. 그래서 그때 그 대학원 학생들이 아마 제 경험에서 제가 대학원 강의를 거의 쉬지 않고 빼지 않고 했는데 가장 그때 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그걸 3학기를 연속했어요. 원에서. 그만큼 프로이트는 재미있고요. 또 글이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인문학과 이제 그 정신분석이라는 그 자연과학, 의학 이거를 다 통합해서 아우른 사람이에요. 그 프로이트 자신이. 그래서 아마 뭐 통섭의 그 융합의 가장 기본을 보였죠. 그리고 문학과 과학, 철학,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연구. 그 안에 끊임없이 연구하며 세상과 소통한 작가 권태경이 있습니다. 저는요, 누구의 특별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아요. 영향을 받은 사람이. 가장 많은 건 아마 문학 소설가 시인일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톨스토이, 또 뭐 이제 미국 문학에서는 해밍웨이, 포크너, 나바코프, 또 헨리 제임스 이런 대가들 것도 좋아하고,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. 너무 많았고 소설가가 더 큰 영향을 받았고 어려서부터.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면서 학문의 어떤 뿌리로 공부를 한 거죠. 결국은 이제 만약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소설을 썼다면 분리될 수도 있겠지요. 그렇지만 공부하는 거하고 이제 글을 쓰는 거 그것이 분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영역이 바로 문학 평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평론을 하면서 문학 작품도 읽고 이해하고 그 분석을 하는 뿌리로 이제 이론, 뭐 프로이트든 아니면 뭐 해체론이든 뭐 여러 가지 뭐 현상학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전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어요. 근데 창작을 했더라면 조금 달랐겠지요. 근데 문학 평론은 굉장히 공부하는 거하고 학문적인 거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는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마 제 일생에서 저를 현재의 나로 이렇게
형성해준, 만들어준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장소였고, 아마 제 일생의 뭐 다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.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은 문인의 길. 작가는 35년간의 교직 생활 속에서도 늘 연구와 강의, 출판 등 끊임없이 활동하며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완성합니다. 출판하면 이제 제게는 먼저 한국이겠죠. 그래서 1990년에 이제 민음사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하고 후기 구조주의 문학 이론을 펴냈는데, 그게 이제 그 당시 인문학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소개도 되었고, 그때로서는 제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어리둥절했고,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엄청난 힘든 거였구나. 그리고 돌이켜보면 참 그때가 제 전성기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. 그 다음에 2000년에 와서 이제 제가 다시 그 영어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근데 상당히 모험이었었죠. 왜냐하면 인문학에서 그 유명한 국제저널에 실린다는 거는 진짜 그건 뭐 바위에다가 뭐 부딪히기 쉽고,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10년이 끝날 쯤 해가지고 뉴 리터러리 히스토리라는 그 세계적인 탑 저널에서 제 글이 게재가 됐어요. 그게 나바코프와 프로이트의 그 기억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. 그러니까 나바코프가 그 책마다 서문에서 프로이트 비판을 하는데, 많은 평론가들이 그걸 조금씩 언급은 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기억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좁혀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. 영어로 쓰기 시작해서. 그동안 뭐 국제저널에서 수없이 리젝트,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됐지요. 참 고난의 세월이었는데, 이 책을 쓰고 느낀 외로움은, 이게 한국에 있는 교수가 영어로 쓰다 보니까 미국의 그 학회와의 그 소통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, 잘. 그러니까 하나의 그 소사이어티, 그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 같이 있으면서 책도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, 서로.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고, 또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영문학이나 프로이트가 일종의 뭐 제2외국어고 뭐 제2문학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하는지를 않다 보니까 또 좀 소외되고, 그래서 그 시도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들어서 힘이 들었지만 이러한 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어렵고 힘이 들지만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고 홀로 외로움을 이겨내며 걸어온 지난 시간. 작가는 오랜 두드림과 열정을 담은 도전으로 미국의 유명 출판사를 통해 연구서를 펴내며 세계적인 석학의 주목과 찬사를 받습니다.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게 1980년이에요. 그래서 80년 8월에 왔는데, 그때 이제 국문학 평론을 하시는 분이 저보고 한국문학 평론을 할 생각이 없는가. 그래서 그때 제 첫 대답은 미국 문학 제 전공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한국 문학을 하나,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, 결국은 이제 이청준 소설을 보다가 이제 매료가 되면서 1986년에 이청준 소설의 중충구조라는 글로 문단에 데뷔를 한 거죠.
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문화 속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, 그리고 이제 참 뭐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더냐 싶게 열심히 우리 문학을 읽고 평론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문예지나 신문에 그 월평, 서평, 책 저서 소개 같은 거 많이 했어요. 그리고 그런 아마 10년,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제가 활동한 게 1990년대 10년입니다. 그때는 거의 뭐 청탁 원고 속에 10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, 그때 달력 보면은 그렇게 아주 새까맣게 다 언제까지 어디 뭐 글 이렇게.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평론이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야였어요. 그래서 여자가 거의 없었고, 그리고 이제 그 평론이 그 우리 문단의 그 영향력이 클 때입니다. 그래서 그 참 가장 좋았던 시기에 운이 참 좋게 그런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게 제 일생에서는 아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그걸 몰랐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1997년에 문학사상사에서 그 김환태 평론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평론 대상에 이제 제가 선정이 돼서 그 수상을 한 거죠. 이게 아마 그때 그 표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미국에서의 책이 출판이라는 게 15년간 영어로 투고하는 그 결실 같은 거라면 한국 문화 평론에서는 아마 이 수상이 결실이 아니었는가 생각하죠.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일생이라는 게 그 되어져 가는 거지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의 어떤 손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거지 무슨 원천은 아마 사랑이겠죠. 왜냐하면 그 좋아한다는 사랑, 그러니까 문학을 첫째는 좋아하는 거고 문학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좋아하고 사랑한 거고 그게 원천이 아니에요. 문학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문학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작가 권태경. 그 뜨거운 문학적 감각으로 첫 세대 여성 평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. 한국 문학을 처음 접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이제 이청준 선생님 작품들이에요. 그래서 등단의 그 작품도 이청준 소설의 중충구조라고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렇게 두 겹, 세 겹으로 이 저 화자가 이렇게 겉시선, 속시선 뭐 이렇게 나뉘어 있는 그게 참 재미있었고 또 이제 그분의 그 필치가 굉장히 남성 작가지만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순전히 그분 작품을 읽다가 좋아서 이제 중충구조를 테마로 해서 썼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예지에 그 글이 실리면서 그게 1986년 제가 그때 버클리 대학에 안식년 반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실린 잡지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해요.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청준 선생님을 뵀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그 제 글에 대해.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문학을 많이 더 읽고 평론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외국 문학에서 한국 문학으로 이렇게 주소를 옮기게 된 계기였다고 보여요. 그리고 그 당시는요, 지금하고 달라서 문인도 적었고 또 잡지도 많지 않았고요, 문예지도. 신문도 많지 않았고 신문의 면수도 적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평론가의 영향력도 컸고
그리고 이제 이 문인들이 대부분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이 취했을 때 그 현실을 잊고 싶은 문학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현실 도피거든요. 그 현실에서 잃을 수 없는 것 또는 이 현실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 뭐 그런 게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게 문학이니까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문인들이 참 술을 즐겼고 저도 이제 같이 제 일생에서 아마 가장 많이 그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고 그게 굉장히 낭만이었어요. 근데 지금 오늘날은 글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데뷔도 많고 잡지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낭만은 좀 없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 참 아쉽죠. 지금 이 시간 속에 지나온 시절의 낭만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으며 작가는 오늘도 문학 속에서의 삶을 그려갑니다. 이제 책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그 경험이나 지식이요 이렇게 넓어져요.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래서 이제 앞선 책들이 그 다음 책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바탕에서 다른 주제를 할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제일 소중한 건 제일 마지막 책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 책은 그 이전까지의 제 모든 경험들이 그 속에 용해가 돼 있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2000년부터 영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쓴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서 너무 피폐했어요, 정신적으로. 그러니까 왜 이걸 하나 의미 또 어떤 독자의 반응이 없는 어떤 연구를 계속한다는 거에 허망함 그랬는데 이제 그때 너무 우리 글이 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쓴 글입니다. 그 지금 지난 7월에 나온 생각의 속임수. 그래서 그 생각의 속임수는 유학 시절 뭐 그 이전 어린 시절 쭉 국민학교 대국민학교 때부터 그 경험이 다 그 속에 녹아 있고 지금까지 해온 문학 뭐 철학 현상학 또 무슨 뇌과학 심리학 이런 게 다 녹아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수필식으로 썼지만 모든 게 용해된 그런 책이고 또 이제 그 무엇보다 우리 글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영어를 하다가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. 그 글을 쓸 때. 그리고 이제 다시 독자들이 내 글을 좋아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죠. 근데 어쨌든 가장 포괄적으로 함축이 된 그런 책이죠. 꿈 많던 여고 시절 문학을 좋아했던 소녀 권태경은 전국 백일장 대회에서 시부문 장원을 하며 문학을 향한 내면의 소리를 다듬어 갑니다. 고등학교 때는 정말 방학 때 숙제로 세계 문인사전을 만들었어요. 내가 이렇게 책으로.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제 나이는 세계의 유명한 문호들보다 다 어렸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어. 근데 지금은 다 안 맞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. 그리고 대전은 아마 저에게는 그 마음의 고향이죠.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한은 대전이 고향이고 미국에 가 있으면 한국이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늘 눈 감으면 골목, 학교 떠올라요.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아마 제가 문학하고 시도 쓰고 뭐 어떤 문학인으로서의 꿈하고 공부했던 거 두 가지. 그게 이제 그 학창 시절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. 대전여고 때가. 그래서 늘 그립고 그렇죠.
그러니까 제가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에 관한 글을 쓰게 된 어떤 뿌리, 그게 대전에 있었던 거죠. 문학의 꿈을 키우던 소녀가 지금은 문단을 이끌어가는 문인이 되어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. 어깨에 힘 빼는 게 참 어려워요.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욕심 크게 내지 말고 편안하게 그건 글뿐만 아니라 뭐 선을 볼 때도 그렇고 이 프로를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살아가면서 어깨에 힘 빼고 사는 거 그게 어렵지만 참 필요한 거고 좋은 거다. 그리고 뭐 살아가면서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. 그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냥 계속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. 그러면은 실망했던 일이 어떤 순간에는 또 보답이 있고 그런 너무 평범하죠. 어깨에서 힘 빼는 거 참 중요한 거. 얼마나 더 저에게 살 날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뭔가 한다면 자기 것을 하고 싶은 또 우리 글을 쓰는 게 얼마나 좋고 편안하고 좋은가를 또 깨달았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글을 쓰고 싶죠. 뭐 글쎄 감히 소설을 쓸 수 있을까? 뭐 마음은 그래요. 권태경 작가는 지금도 새로운 생각을 써내려 갑니다.